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2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후! 네, 저는 번들입니다. 지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신나님이 쓰신 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 신나님이 일단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학기라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을 올리고 한 주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조용히 녹음하려고 해서 그런가 제 목소리를 제가 다시 들으려니 너무 손이 좀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해서 파일을 바꿔치기를 할까 어쩔까 했는데 귀차니즘은 이 모든 오글거림을 이기더군요. 그래서 오늘 그냥 새로운 녹음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힘드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녹음에 대해서 원저자이신 우리 신나님이 카톡으로 덧붙여 주신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별표 1, 신명기 사가. 역사가라는 말을 사가라고 줄여서 쓰나 봐요. 그래서 신명기 띄고 사가. 별표 2.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성소수자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었어요. 그들이 자신을 혐오하도록 하는 것은 성서의 가장 큰 계명에 어긋난다는, 그들 포함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 포함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톡을 보고 저는 생각했죠. 이래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구나. 어쨌든 신나님의 의도가 이랬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도 저희 블로그에서 유입 키워드가 높은 글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사사기 4장 5장은 드보라라는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해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드보라가 랍비돗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 드보라라고 묘사되는 것을 보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딸이라는 점을 볼 수 있지만, 드보라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랍비돗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드보라로 활동했다는 것을 드보라 종려나무라는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드보라가 사사였던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성과 남성은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 가부장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 여자는 이래야 하고 저러면 안 되고 이걸 해야 하고 저걸 하면 안 되고 식으로 여성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다소 자유로운 느낌이다.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가 자리를 잡고 앉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으로 와서 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의 판단을 기다렸다. 그는 바락을 불러서 전쟁을 명했고 전쟁터에서는 지휘관으로 통솔했으며 전쟁 후 승전가를 주도한다. 드보라와 바락 사이의 대화는 둘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드보라가 리더로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쟁을 명한다. 다음과 같은 바락의 대답 외에는 사사기 저자가 바락에게 목소리를 주지 않는 것도 주목하라. 당신께서 같이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야엘과 바락의 장면에서도 바락을 주도하는 것은 야엘이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장군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야엘의 장막 앞에서 바락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시스라의 죽은 모습을 구경할 뿐이다.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울 기회를 여성에게 추월당한 허탈함인가? 시스라와 야엘의 대화도 시스라가 아니라 야엘이 주도한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야엘의 말은 시스라의 행동을 끌어낸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는데 우유를 준 것도 흥미롭다. 야엘은 시스라의 부탁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인물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인물이다. 수동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시스라다. 시스라의 마지막 부탁, 장막 앞에 서서 지키고 있다가 누가 와서 안에 아무도 없느냐고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대답해 주시오. 역시 수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남성 중심적일 것이라 짐작되는 성경의 본문들이 이처럼 의외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 이 역시 기분 좋은 의외성, 느낌표. 이런 본문이 남성 중심적 해석을 거치면 어떻게 변질되는가? 박제갑은 그의 오아시스 강의 시리즈에서 이렇게 말한다. 드보라가 여자였으므로 재판과 통친을 할 수 있었으나 직접 전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를 보면 바락은 만일 드보라가 대장으로서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대장직을 수락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군대 대장이었으며 실제적으로 바락의 상관이었다. 박제갑의 야엘에 대한 평가, 여자의 매력은 연약함이지만 때로는 담대함을 가질 때도 있어야 한다. 박제갑의 드보라에 대한 평가, 마땅한 자가 없을 때는 여자라도 사용하신다. 그런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사기 저자는 하지 않았던 남성적 관점에서의 여성성의 규정과 그에 근거한 통속적 인물 평가, 성경주의라는 권위를 이용해 여성을 연약함이 매력, 여자는 직접 전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마음껏 평가하고 마땅한 자 없으면 여자라도 사용하신다 식으로 이등시민적 지위를 부여하는 작태. 이런 형편없는 책을 강해서랍시고 그것도 시리즈로 출판해주는 출판사라니. 사사기의 쉬운 강해서로 나는 송병현의 엑스포즈멘터리 사사기를 추천한다. 완전히 여성주의적이지는 않지만 괜찮은 관점. 학문적으로도 꼼꼼하다. 이렇게 쓰셨고 말미에 인용된 글의 출처를 쓰셨습니다. 박제갑 오아시스 성경강의 구약 6권,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그리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요세푸스 1, 유대 고대사, 창세기부터 고레스 원년까지 네, 표시해 주시고 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박제갑 선생님 왜 이러셨을까요? 2014년에 내신 책이 맞나요? 아니, 어떻게 드보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저렇게 강의를 해내실 수가 있는지, 뒤늦게 또 열이 받네요. 마땅한 자가 없을 땐 여자라도 사용하신다. 마땅한 자가 없으셔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야말로 워워해야겠네요. 다음 글을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직설법은 실천과 분리될 수 있는 지위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그 실제가 반드시 실천으로 증명되는 실존에 관한 진술이다. 이 생명은 인간에 의해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표현된다. 인간에 의한 표현이 없다면 이 생명은 실제한다고 말할 수 없다. 존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 721페이지. 너무 멋진 말이다. 지위는 실천과 분리될 수 있다. 우리는 더 큰 도덕적 책임을 수반할 것이 예상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지위와 분리된 삶을 수없이 본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은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삶이 한 사람을 서술하며 한 사람은 그 삶에 의해 표현된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지위가 아니라 실존이다. 삶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실존이며 삶이 실존의 술부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딸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자매 형제인가?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
인간 행위의 중요성을 바울 신학의 중심에 놓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운 것 같다. 방대한 해석사를 차근히 펼쳐 보이고 나름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데 절대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책이 진행되면서 그의 해석과 언어를 통해 그는 어느 명확한 방향으로 독자를 데리고 간다. 그가 어떤 책임, 어떤 행위를 말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다. 펠라기우스주의라는 혐의를 피하고 보수적 기독교 집단도 설득하려는 것을 수사의 목표로 삼은 것 같아 종국의 주장이 얼마나 파격적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미리 되기도 한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다가 막바지에 신나님이 하시는 염려에 나도 염려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 염려를 같이 못하는 거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신나님이 읽으신 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 꽤나 두꺼운 걸로 기억해요. 바울을 공부하는 분이라면 꼭 봐야 할 책이라고 들은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또 이 책을 쓰신 존 바클레이 교수님 얘기도 많이 이름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 신약학회 회장이라고 하시죠? 회장님이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한창 유행하던 바울의 세 관점을 마치 구관점으로 만들어버린 인물이 맞나요? 제가 그 E.P. 샌더스 선생님이랑 좀 이게 에피소드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세관점 이러는데 세관점도 잘 모르겠어요. 신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요. 실천으로 증명되는 실존이라는 말이 가볍게 와닿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떨리는 말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 구절 읽어봅니다. 삶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실존이며 삶의 실존이 술보다. 이번 방송은 이 두 글을 읽어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이어서 글을 읽어드려 볼게요. 좀 더 맛깔나게 또 선명하게 읽어드려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방송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 파티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팟빵의 통계를 확인해 볼 기회가 있어서 둘러보았습니다. 무려 1년간의 통계가 나오던데요. 좋아요를 눌러주신 네 분의 좋아요 요정님 이름을 외쳐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외쳐봅니다. 미니06님, 굿드래곤님, 허벅다리요님, 안거씨님.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의 이 업로드가 잘 되지 않는 방송에 업로드가 될 때마다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꾸준히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도 저희에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다 보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비판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도 저희 방송을 청취를 성실히 해주시고 비판을 해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희 방송에 좋아요와 구독 또 공유 어쨌든 이렇게 액션을 취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힘이 나더라고요. 진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겠네요. 부쩍 날씨가 추워져서 어깨를 계속 움츠리고 다니다 보니까 어깨가 뻐근한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께서는 따뜻하게 다니셔서 어깨가 안 아프시면 좋겠고 감기도 안 걸리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신나님이 조만간 청어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실 것 같아서요. 다음 팟캐스트에는
신나님의 목소리를 공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